안녕하세요. 만들어TV의 철골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올렸는데 이 영상 중에 가장 인기가 많고 관심이 많은 한 편, 두 편 업그레이드 내가 올린 게 있어요. 바로 이 폴딩 도어죠. 접이문 이 폴딩 도어 편을 오늘 이렇게 세 편째죠. 세 편째를 제가 찍고 있는데 제가 앞전에 1편, 2편 좀 올리면서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마지막 편으로 제가 한 번 더 찍었어요. 찍었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기 전에 1편, 2편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십시오. 보고 오셔야 얘기가 더 잘 되고 빨리 캐치를 합니다. 앞에 위에 보면은 몰딩 좀 추가로 제가 달아놓은 게 있고, 그죠? 이쪽 그 좌우기동용으로 쓸 이 샘플은 제가 칸을 3칸을 질렀어요. 문짝을 3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만들어 봤고, 밑에 시근장치 별도로 달아봤고, 요거 달아봤고, 요 피벗 힌지 고정형은 뭐 큰 변함은 없습니다. 안쪽에 경첩 위치를 제가 또 바꿨고, 전반적으로 1편, 2편하고 다르게 제가 샘플을 이렇게 또 조금 모양을 바꿔서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 문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일반 경첩으로도 폴딩 도어가 가능하냐?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우리 기장이 긴 일반 방문, 그죠? 2000이 넘어가는 그런 분들은 경첩으로 해가 버티는 거는 한계가 있겠죠. 그죠?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경첩 한 3가지를 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릴 겁니다.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내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장담을 못합니다. 저는 정석대로 위에 상부 로라를 걸고 아니면 피봇 힌지 걸리고 밑에 하부 레일이 들어가는, 그죠? 이런 3중으로 잡아주는 그런 폴딩 도어 역할은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자, 일반 경첩으로 폴딩 도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제가 기장 2000 넘어가는 거는 되도록 피해라 했는데 우리 사찰이나, 그죠? 한옥 사찰 같은 데 보면은 이 목문으로 해가지고 폴딩 형식으로, 원래 폴딩 도어를 쓰는 게 아닌데 접이 형태로 해가지고 확장으로 해갖고 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으면은 이렇게 요 경첩은 뭐냐면은 옛날 장식입니다. 옛날 장식 경첩이죠, 그죠? 우리 고전. 요건 탈거가 돼요. 이렇게 빠지죠, 그죠? 요 탈거가 되는 겁니다. 탈거가 되는데 요 문을 응용을 해서 오로지 상부로라 없고 벽에 기둥을 이용을 해서, 그죠? 기둥을 튼튼하게 잡아놓고 여기에 경첩을 달고, 또 두 번째 문 경첩을 달고, 뭐 세 번째 문 보통 두 번째 문에서 끝나요. 요 보면 문이 크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문은 무리고 여기에서 경첩을 2개를 달든지 3개를 달겠죠, 그죠? 각각. 근데 요 사이즈는 다양하기 때문에 문이 크면은 그대로 그렇게 하면 되고, 문 높이가 2000이 되면은 문이 우리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한옥문 그 사찰문 같은 경우는 와꾸 테두리는 원목으로 잡아놓고, 그죠? 프레임은. 근데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창살이 들어가죠, 그죠? 창살이, 문살이 들어갑니다. 창살. 격자 내지는 팔각, 이런 고전 문양, 이런 전통 문양이 들어가는 창살이 되기 때문에 그 무게는 얼마 안 들어가죠, 그죠? 창호지 입혀지고, 그죠? 아니면 뭐 유리 얇은 거 하나 들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무게로 보면은 큰 무게는 안 나가기 때문에 폴딩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 저는 참고상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직접 제가 만들어 보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방문경첩, 일반 방문경첩이죠. 대신에 이지가 아닌 나비경첩, 그죠? 서리너클 마디가 3개, 뭐 5개짜리도 있고, 뭐 이렇게 힌지가 튼튼한, 그죠? 요런 나비 경첩으로 된 거 방문 경첩으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뭐 또 문도 가벼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하프 절반 되는 그 문 있죠, 우리 봉창문 같은 경우 높이가 한 4, 500 되고 와이드가 뭐 한 1m, 한 1.5m 되는, 그죠? 그러면 양옆으로 해가지고 짝, 세 짝씩, 그죠? 잡아놓고, 그죠? 그렇게 해서도 되겠죠. 스댕 경첩입니다. 서스. 그 서스 스댕제 경첩인데 우리 일반 반 그 외부죠, 그죠? 우리 처마는 있지만은 비를 맞을 수도 있고 햇빛을 볼 수도 있고 외부 환경과 노출되어 있을 때는 스댕 경첩으로도 가능합니다. 폴딩 도어 쓸 때 이런 거 우리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 많이 보셨죠, 그죠? 그거 요거로도 가능할 겁니다. 대신에 저는 경첩으로 해갖고 폴딩 도어보다는 원래, 그죠? 정석대로 가는 게 안전적이다, 정석이다. 자, 전에 그리 소개를 하죠. 본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샘플판 좀 업그레이드 됐죠. 상부 몰딩 마감을 해놨고, 이 lat지라죠. 시건장치, 뭐 문을 잠궈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시건장치가 또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풀어줄 때는 이렇게 눌려서 풀어주고, 그죠? 자, 먼저 피복 힌지부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여기 치수가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치수들이 적혀 있는데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편에 보면은 중복되는 게 치수가 있어요. 단지 조금 지금 영상은, 오늘 영상은 차이가 뭐냐면은 제가 이 간격에 대해서 몇 미리를 파야 되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도면상으로,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은 여기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저는 국산을 씁니다. 국산 S4입니다. 국산 S4. 그 중국 거는 안 씁니다. 자, 국산 S4 도면을 그대로 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 레일 자리고 밑에 문짝 왁구 문틀과 틈새가 지금 많이 보이죠. 여기는 지금 가려진 않은 겁니다. 안 가렸죠, 그죠? 노출 그대로 상의 도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하시면은 그대로 또 노출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몰딩하고 가리는 거는 자기 본인 역량입니다. 여기 도면은 그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로라 브라켓 같은 경우는 매입을 안 시키고 기본적으로 피스로 끝냈어요. 고급지면에 타공 안 하고. 근데 지금 피부 고정되는 위치 자리는 매립이 돼야 됩니다. 돼야지 이 간격이 일정하게 쭉 박히는 거죠, 그죠? 이게 매립이 안 되고 그냥 다 구멍 아래 위로 가공 안 하고 그냥 문 왁구 틀 그대로 피스는 못 박아요.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공을 해야 되고 또 밑에 촉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피부 고정형은 아래 위로 촉이 올라갑니다. 구멍을 결국 내야 되고 이래나 저래나 내고 피부판 타원형의 피부판 또 가공을 해가 숨겨야 되고 그래서 일정하게 쭉 가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거 유의하셔야 되고 제가 요 뒷면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뒷면을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거죠, 그죠? 제가 뒤집었으니까 요게 지금 요거도 제가 이 뭐 치수를 많이 적어놨는데 요거도 제가 여러분들 확대를 해갖고 사진이 좀 보고 싶다 이러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수기를 해가 적은 겁니다. 몰딩 얼마 정도로 돼야지 폭이 얼마나 돼야 되는지 안에 그 문과 그죠? 몰딩 사이 간격이 얼마나 떠야지 문이 회전이 되면서 간섭이 안 되는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었습니다. 이렇게 접었죠? 접고 폈어요. 폈을 때 여기 안에 회전 방향이 간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얼마나 떠야 되고 몰딩 얼마나 가려야 되고 요 기둥 몰딩은 또 얼마나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치수는 다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게 있기 때문에. 자, 요건 이렇게 제가 가려본 거고 지금 자 폴딩 도어는 두 가지라 했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릴 때 두 가지나 했습니다. 하나는 피복 고정, 하나는 좌우 이동형. 피복 고정형에 요래 보면은 기존의 자리가 요게 수문경첩 자리였어요. 수문경첩 자리였는데 타공을 해본 거 보면은 이중으로 제가 파야 된다 했죠. 이중으로 파야 된다 했는데 요렇게 원 타공판 한번 파고 안에 그 심지 물리는 그죠? 그게 한 번 더 파고 그죠? 요거는 제가 트리머나 로트로 여러분들한테 팔아 있는데 요거는 사람 손으로 파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왜냐면 보로반 같은 걸로 일정하게 딱 물고 딱 파야지 사람 손으로 파다 보면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는 이 다이에 지금 제가 로트를 심었어요. 심어서 조기대를 대고 제가 이렇게 가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파는 것들입니다. 일반 분들은 손으로 팔다 보면은 힘들다. 그건 알고 계시고 그 다음 요거는 요거 접어놓을게요. 요거는 접어놓고 그 다음 요걸 보시면은 요거는 좌우 이동형이랬죠. 좌우 이동형은 자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었을 때 좌우 이동형이다. 그죠? 사람 이리로 다니면은 이쪽으로 접고 이리로 다니면 이쪽으로 접고 자 그 이야기 드렸죠. 자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그 시건장치 latch를 제가 달았다 했는데 latch를 제가 왜 여기 달았냐면은 여기 달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이게 완전히 안 접어집니다. latch 뚫기 때문에 숨은 경첩으로 했을 때는 latch가 안 된다. 꼭 달고 싶다면 왼쪽 첫 번째 문이나 오른쪽 첫 번째 문에다가 달아야 된다. 중간에 있는 문들은 달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뜨겠죠. 이 latch 시건장치 두께만큼 뜬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간섭이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런 한자로 적혀 있지만 여기에 로라가 있고 여기 로라가 있고 여기 로라가 없습니다. 중간문은 로라가 없는데 로라와 로라 사륜짜리라 했죠, 그죠? 사륜짜리인데 여기에도 로라가 걸리면은 쭈루미 로라가 3개가 걸리잖아요. 문에 다 닿게 되면 그러면은 이게 간섭이 레일 안에 있는 로라들이 간섭이 되기 때문에 뜹니다. 떠서 살짝 이렇게 또 버러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로라가 간섭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문이 가볍다는 전제하에 이 중간에 있는 문은 생략한다. 로라를. 그죠? 그럼 로라를 생략하게 되면은 숨은 경첩. 오른쪽 숨은 경첩과 왼쪽 숨은 경첩끼리 물고 있으면서 그 힘으로 버티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숨은 경첩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숨은 경첩과 접이 경첩 서로 다른 거예요. 원래 제가 왜 이걸 응용해서 달았냐면은 하도 여러분들이 완성도 높다 완벽하게 밀폐하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숨은 경첩을 소개를 해드린 거고 이렇게 가공을 해가 보여드리는 거지, 원래는 폴딩 도어 전용은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요거는 히든 도어 있죠. 히든 도어. 히든 도어에 쓸 때 그렇게 들어가는 부속들이고, 폴딩 도어 원래는 폴딩 도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더 밀폐하고 좀 더 완벽하게 좀 이렇게 완성도 있게 달고 싶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응용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지, 요걸 하게 되면은 제약되는 게 많죠. 그죠? 제한되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라 하나 빼야 되고 간섭되니까.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끝부분에 달아야 되고, 그죠? 시근장치 문이 한두 개 같으면은 시근장치 한 군데 달아가지고 고정해도 튼튼한데, 문짝이 3장 4장 넘어가면은 시근장치 2개만 달았다 해가 중간에 무슨 좀 끄떡끄떡거리겠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죠? 보안상으로 봤을 때 그런 단점도 있고, 외관상으로는 보기는 좋아도 단지 차이가 여기 뭐 안에 아예 사이가 뭐 4mm 3, 4mm 밖에 안 보이고, 이거는 한 15 정도 접이 경첩 두께만큼 15mm가 뜹니다. 그죠? 요거는 그냥 감안하시고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접이 경첩에 대해서 딱 그 폴딩 도어 전용이기 때문에 반힌지 작용을 해요. 접을 때 엄청 편해요. 지가 한번 당기죠. 반 한번 당기고 그 다음 딱 살짝 한번 더 당겨요. 엄청 편합니다. 지금 문이 두 짝이니까 또 이렇게인데 3짝 4짝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샘플이라서 작지만 기장이 2000 넘어갈 때, 와이드 뭐 600 가까이 됐대.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이걸 숨은 경첩 이거는 힌지 역할 안 합니다. 단지 내가 내 힘으로 오로지 다 접고 펴야 돼요. 그런 거 감안하고 쓰실 것 같으면 이거고, 그 다음 여자분들 편하게 쓰고 싶고 남자분들도 편하게 쓰고 싶고 그럴 때는 이거 그냥 힌지 작용을 해주거든요. 당겨줘요. 그럼 또 한 번 더 당겨줘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앞으로 쓰실 때가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더 편하게. 그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거 숨은 피부 꼭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도 조금 더 상님 접을 때 편하고 펼 때 편하면 좀 안 좋습니까? 방법 없습니까? 이러는데 저는 방법이 없는데, 이 역할 이 보면은 저 숨은 경첩 중간에 힌지를 보면은 이렇게 스탬판이 촘촘하게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다락지처럼 이렇게 엮여져 있다가 문 펴고 접고 펴고 접고 이렇게 마찰이 되는 원리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그렇게 만들어 난 겁니다. 그 여기에 마찰이 많이 있겠죠. 여기에 WD 방청제, 방청윤화제 삭 개수대로, 그죠? 3개면은 3개 다 뿌려주시고, 요 뒷면에도 접어지는 부분도 경첩 뿌려주시고, 그죠? 이렇게 해갖고 쭉 쓰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죠? 기름을 칠하는 방법 말고는 조금 나아요. 조금 낫다는 것 뿐이지, 이것처럼 완전히 지가 뭐 반자동으로 접어주고 접이 경첩처럼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이 숨은 경첩은. 그거 알고 있으셔야 돼요. 뭐 이게 뭐 접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막 물어보거든요. 아, 요거 수동입니다. 수동이기 때문에 본인 힘으로 접어야 됩니다. 일일이.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려요. 문짝 3짝 4짝 4짝 이상 넘어가면 노가다죠. 그죠? 접는 거 접고 펴는 거 노가다입니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요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용 접이 경첩으로. 자, 요거 제가 이 전반적으로 뭐 아까 뒷면에 치수 있었고, 이 몰딩 마감에 대한 치수, 그 다음에 요거 피벗 얼마나 깊이 얼마나 파야 되고 밑에 하버이드 얼마나 파야 되고, 그리고 틈새 얼마 정도 주는 게 좋고, 그죠? 뒤에 좌우 이동형은 제가 샘플을 뒤에 어떻게 팠냐면은 요렇게 팠어요. 보시면은 요 뒤에 오픈이죠. 그죠? 요 상단에 지금 제가 타공을 해갖고 오픈했습니다. 뒷면으로 보시고, 그죠? 뒷면에 굳이 중요하게 안 따진다, 미관상.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오픈을 해봤어요. 요거 문두께 35입니다. 35짜리인데, 목문이거든요. 제가 하얀색 도색을 했는데, 여기 파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요게 보기 싫다 이러면 결국은 가려야 되고, 가리는데 여기 틈새는 또 떠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아예 완전히 밀폐시키고 아예 한쪽을 터여가지고 오픈해보면은 이거 로라 빼는데 지장 없고, 아까 육각 스패너로 푸는데도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원목 끼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법이 요 방법도 괜찮아요. 어설프게 막 틈새 줄여가지고 억지로 끼워 넣니 보니, 끼워 넣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쪽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브라켓까지 오픈했죠. 그럼 위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2mm, 3mm밖에 안 떴어요. 밑에하고 오히려 밑에가 지금 한 4, 5mm, 5mm 정도 되거든요. 그 레일 날개 때문에 레일 매립을 시켜놨는데 날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러스 1, 2mm가 됐기 때문에 밑에가 5mm 정도 되고 위에가 2mm, 3mm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해봤어요. 요거는 제가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능할 것 같고, 요거도 마찬가지. 요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몰딩 아예 그냥, 그죠? 기본 정석대로 도면대로 하되
그냥 아예 몰딩을 뒤에 준 거고, 투박하니까 이게 투박하잖아요, 그죠? 투박하니까 제가 볼 때는 요 방법도 참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요거는 그냥 레일 두께만 해가지고 숨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완전 밀폐는 아니라도, 그죠? 뭐 진짜 틈새 바람 잡아주고 뭐 방문처럼 우리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는 폴딩 도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딱 차단시켜주는, 그죠? 그 정도의 그 파티션, 그런 정도로 보는 거지, 완전 방문처럼 바람 안 들어오고, 그죠? 보온되고, 그죠? 뭐 방풍 잡아주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를 한번 또 제가 그 A4 용지로 해가지고 한번 적어봤어요. 쭈루미 한번 적어봤습니다. 피부 고정형일 때 문짝 두께 사양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가장 알맞은가, 그런 거, 그죠? 뭐 편심으로 했을 때 문짝 사이즈, 그 다음에 뭐 목문은 ABS 38mm로 하면은 숨은 경첩이 또 가능하고, 로라는 또 어떤 걸 써야 된다, 요런 거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죠? 요 좌우 이동형이고, 요거는 피부 고정형. 요거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보내드릴 수는 있어요. 요거는 뭐 일단 되도록이면 이제 저희 가게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요 뒤에 도면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제가 이 소개를 해드린 거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지, 그 국산 S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지, 뭐 다른 회사 제품 뭐 중국산이라든지 아니면 왜 우리 카페나 우리 찻집 같은 데 보면은 그 샷이 들어가는 그 폴딩용 그 경첩 있죠, 그죠? 그거를 가지고 저희 걸 갖고 응용하겠다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못 모릅니다.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런 걸 가지고 저희 제품에 대해서는 저는 한 번 더 연구해보고 이렇게 달아보고 단점을 찾아보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빨리 이 습득이 될까, 달릴까, 그런 이야기지, 다른 회사 제품을 저한테 제발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제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이 이륜이 있고 사륜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라가 두 개짜리, 그죠? 두 개짜리가 있고 네 개짜리 있고, 저희는 요 네 개짜리를 합니다. 그죠? 네 개짜리를 소개해드리죠. 왜 두 개짜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를 안 쓰냐? 두 개짜리를 쓰면은 로라가 다 이게 공마다 로라 다 걸 수 있고 간섭이 안 되니까, 그만큼 그 로라 다 쓰고 뭐 무뚝게 신경 안 써도 안 되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추천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도어 같은 경우는 멀리 한다는 좌우 이동만 잡고 좌우 이동만 좌우 이동도 하면서 문 자체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로라가 부하가 엄청나게 걸립니다. 시계 말하면 레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이 접히는 원리를 이 로라가 버티면서 지탱을 해요. 근데 불안합니다. 특히 하부 레일이 없을 때는 정말 이 로라 같으면 좀 이렇게 업을 하시는 분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사륜이 잡아주는 거 앞이고 이륜이 잡아주는 거 원리 전지 잡아주는 거. 하부 없이 가능한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거는 제가 당장은 아니라도 기가 되면 만들어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들고 TV였습니다.